여러분 혹시 시크릿 더 시크럿이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2007년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죠.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즉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이 정말 그렇던가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하고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단일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심리요법 의사이자 작가인 리디거 달케는 신간 보이지 않는 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그리고 대립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선은 악을 전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배우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정치가, 기업가, 가족, 나를 뺀 모두가 비난의 대상이 되죠. 달케는 흥미롭게도 이런 속성을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발견합니다. 브레이트의 희곡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은행을 터는 것, 도대체 뭐가 다른가? 실제로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은 호황과 불황이라는 스위치를 쥐고 흔듭니다. 그들은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좌우하지만 정작 위기가 터지면 우리는 그저 시장 상황에 대응했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곤 합니다. 자, 그럼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볼까요? 지금의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의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안타깝게도 희생양 찾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는 양적 긴축에 나섰을 때 우리도 금리는 올렸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오히려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이른바 무늬만 긴축을 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참 뒤인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밝혀졌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직접 털어놨죠. 금리를 올려야 했지만 부동산과 건설 부문 대출이 터질까봐 걱정됐다고요. 특히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는 전공법 대신 부동산 부양을 위해 긴축을 사실상 포기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돈줄을 풀자 물가는 다시 꿈틀대고 원화 가치는 뚝 떨어졌습니다. 고환율의 공포가 우리 경제를 덮쳤죠.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으니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한국은행은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고환율의 원인으로 해외 주식을 많이 산 서학개미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향해서도 수익률만 좋으면 나라에 안 좋다며 훈수를 뒀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지 숫자를 한번 볼까요?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서학개미가 지난 1년간 늘린 해외 투자액은 약 2조 원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행이 칭찬에 맞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금은 무려 100조 원이 넘게 풀렸습니다.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아야 할 시기에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100조 원을 푸는 것에는 공명, 즉 장단을 맞춰주고 내 돈으로 해외 투자하는 개인들에게는 너희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보여줄 태도일까요? 책에서 말하는 공명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낯빛을 살피며 똑같은 표정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누구와 공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지게 될까요? 내가 곧 세상이라는 착각, 그리고 남 탓으로 점철된 경제 정책, 그 청구서는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